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국 얘기도 해야겠지만 일본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 보죠.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17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이 나왔다. 이걸 언론에서 또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우선 이번 한일 정상회담 총평부터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이번에 이제 일단은 지금 너무나 국제 정세가 엄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북 대화 실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런 점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일단은 안정을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일종의 출구거든요. 입구이자 출구이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북 대화 실종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도 쉽지 않고 한미 관계는 정말로 이제 현안이 너무나 단한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은 주변 국가인 일본과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일단 호감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관계 선순환이 한미일 관계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그 로드맵을 그렸고 네. 그것은 이제 일단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셔틀회담 같은 거 네, 셔틀. 이걸 재개 확인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있어서 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라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이건 좀 아쉬운 게 좀 지나치게 좀 약간 뭐 역사와 미래로 한다면 너무나 미래 쪽에 방점이 찍혔다. 역사가 약간 조금 균형추가 약해졌다라는 네. 점에서는 조금 이제 국내에서 시민단체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봤다.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좀 정권 초기이고 네. 정권 초기라고 할 때는 국내적인 문제도 산적되어 있지만 이 외교 문제를 외교 행보를 통해서 국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성격은 그간 윤석열, 문재인 또 그전 정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사회 문제 공동 대응형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 사회의 문제들이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네. 근데 이런 거는 그간 뭐 윤석열 기시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일본 사회나 우리 사회나 네. 사회 변화의 속성은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노하우와 문제점을 공유한다는 건데요. 네. 그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건 상당히 좋다.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셔틀 외교 회복 이런 거는 뭐 늘 쓰는 관용구 같아서 네. 의미가 있지만 요 지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다만 외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요번에 나왔던 공동 보도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언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그래요? 우려가 되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뭐냐면 전문에요. 예.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 관계의 기반 위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일본이 늘 쓰는 말인데 소위 65년 체제론을 주장합니다. 네. 즉 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도 했고 청구권 문제로 모든 것이 그간의 역사 문제다 종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강제징용 연공에 대한 3자 대의 변제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났었을 때 네. 당시 외상이었던 고노 외상이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일본 보도에 의하면 한일 간의 역사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요거는 상당히 좀 우리가 곱씹어야 돼요. 제가 당시 고노 회상이 2018년 10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과 한국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및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자금 협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종결시켰다. 이것이 국교 수립 이래 한일 양국의 이른바 법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요번에 그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에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 관계 기반 위에서 네. 그거는 좀 네. 곱씹어 봐야 됩니다. 곱씹어 봐야 그러니까 왜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65년에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이 가장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910년부터 보지 않습니까? 일본의 강제 합방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네. 그다음에 겨우 이제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지만 일단 관계를 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게 한국 측의 전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자꾸 주장을 해요. 의무성에서 특히. 그쵸. 그래서 1965년에 새로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1965년에 새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네. 것이고 과거사 문제는 그때 전부 다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종결되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또 재론한 것은 곤란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을 가져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미래지향적인 관계라는 거 굉장히 들리는 게 좋은데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1998년 10월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와요. 전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미래지향적인 관계라는 것은 역사를 두 번 다시 과거사를 두 번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쪽에서는 전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냐.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거지. 네. 그런데 일본 측의 당시 많은 정치계에서 자민당 내에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오부치 총리가 식민 통치에 대한 통진한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전하고 자민당의 보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네. 뭐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자민당 내에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번 다시 이번에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통진한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 한국과의 일종의 합의가 아니겠느냐 자기 유리한 대로 억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965년이라는 용어하고 미래지향적인 용어라는 것은 한 세트이고 이 점은 굉장히 중시돼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네. 일본에서 역사 문제가 끝났다. 두 번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그 편견과 인식이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네.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와대에 잘 알고 있는지는. 그것도 이제 확인해봐야겠군요. 확인해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회, 뭐 경제, 뭐 이런 거 협력하는 거 상당히 뭐 좋은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 평화하고 북핵 문제 협력이거든요. 소위 한일 간의 안보 분야 협력일 텐데 이 내용도 좀 곱씹어 봐야 돼요. 네. 이게 소위 4조에 나와 있더만요. 공동 보도문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양 정상이 재확인하였다. 이건 되게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간 나와 있었던 자유롭고 뭐 이런저런 인도태평양 이야기가 나왔고 대북 억제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용어가 변경되어서요. 그래서 민주정부 3기 기간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그리고 미국과 합의했던 용어가 다시 재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이것도 일본이 인정해줬다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좀 걸려요. 걸린 문제 예. 또 있습니까? 예. 뭐냐면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보는데 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금 북한을 향한 안보리 대북 제재가 사실상 붕괴되었거든요. 이 붕괴된 이유는 우리나 일본 때문이 아니라 미중 관계 악화되고 미러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악화되어서 소위 그들의 전략적 이유 때문에 붕괴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과 어쨌든 이런저런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네. 좀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과 대북 제재 열심히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그널로 읽힐지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럼 일본이 이제 소위 대북 제재하는 데 있어서 더 한국 정부의 정책 이 스펙트럼을 네.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러시아 북한 간 군사협력 심화에 한일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게 하지만 한미일 협력에 있어서
북한하고 러시아 협력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일본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요. 이 부분 꼼꼼히 읽어보자면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입장이 이런 걸 좀 많이 수용한 부분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좀 뭐 하나는 이제 일본 측의 입장이 수용된 부분도 있고 근데 우리 측이 이제 입장이 반영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1998년에 있었던 네. 김대중 후보지 공동선언의 역사 인식 그건 이제 통절한 사지와 반성이니까 네.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은 확실하게 우리 측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약간 차이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이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측에서 자발적으로 그 부분에 합의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또는 한미 관계도 보고 있는 건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구를 만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완전 붕괴됐거든요. 뭐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하면 중국하고 같이 하면 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형해화됐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죠.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대북 제재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당연히 대북 제재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북한 쪽에서 핵폐기 쪽으로 가야 우리가 말하자면 비핵화 쪽 방향으로 가야 대북 지원도 가능하고 남북 대화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그것은 출구 전략이긴 하지만 그런 게 전제로 있는 것이고 한국이 나서 가지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게 형해화되고 있다는 걸 강조해서는 안 되죠. 그건 이제 일본이나 미국을 의식할 경우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조금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북러 간에 아니 근데 저 영어를 좀 러브간으로 계속 써야 됩니까? 난 이거 진짜 계속 이 정권 밖에서도 러브간 그러더라고 일북 그러고 좀 이것 좀 먼저 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네. 이것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아니 원래 있던 걸 바꾸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정권 때 말이 달라져 미안합니다. 아 윤석열 정권 때 갑자기 북한을 뒤로 놓더니 무슨 맨날 일북 뭐 북한 맨날 뒤로 가. 네. 그다음에 심지어 중도 뒤로 가요. 네. 한일중이야. 아 맞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그러면 일한중으로 하느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드시 일중한으로 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구려개교의 아주 상징적인 워딩이야. 내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난 저것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저한테 화내시는 줄 알고. 아니 왜 지금 정부에 저걸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 내 근데, 이야기 예.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좀 깜빡했네. 아무튼 이게 그렇죠. 저건 좀 영어도 약간 그렇고. 여긴 저건 좀 뭐랄까. 물론 이건 윤석열 정부의 아주 부정적인 레거시인데 윤 정부가 저거 북한하고 대화 단절하고 그렇게 네. 악마화하더니 결국은 저기까지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경위가 있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남북 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워딩들이 이제 같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죠. 예. 예, 그 우리 양기호 교수님께서 98년 소위 김대중 오부치, 그러니까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기명된 거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근데 일본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 뒤에 뭘 붙였냐면 아하. 역사 인식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라고 해요. 네네. 이거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 기간에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비판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대중 오부치선이 들어온 것은 매우 좋은 것이나 그 앞에 문장에는 제가 이 방송 처음에 네. 제기했듯이 65년 국교 정상화가 기반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이게 서로 하나씩 교환한 거예요. 보아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거죠. 기계 좀 하나씩 예, 넣고 빼고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북핵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씩 주고받은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해 놓고선 대북 제재 넣어. 예. 그다음에 북러 넣어. 그다음에 뭐랬냐면 동시에 대화 외교를 통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한테 좋은 것이지만 또 그 뒤에 뭘 넣었냐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넣었어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원하는 대북 압박 공동 대응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대화 평화의 문구도 확실히 넣은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50대 50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게 이 총합이라고 봤었을 때 어떠냐 이거죠. 즉 외교 현장에서 1+1은 2가 아니에요. 아직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외교 기술적 네. 입장에서 보면 좋아.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왔어. 완전한 평화체제 구축이 들어왔어.
그리고 뭐 북한 문제에서 외교적 지지 들어왔어. 근데 일본 건 다 들어왔어. 뭐 이제 따져봐야 되는 그런 그것은 부분일 이제 수도 있겠네요. 뭐 예. 그 지적은 저는 이제 뭐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 내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시바 총리가 처음에 자기가 되기 전부터 북한의 평양하고 일본 도쿄에다가 양쪽에다 연락사무소 설치하겠다 네. 해가지고 한참 뛰었어요. 근데 정권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 이유가 뭐냐? 일본인 납치자 유가 피해자 가족회에서 엄청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납치자 문제 완전히 묻혀버리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북일 간에 국정상까지 가는 거 아니냐, 자기대로 완전히 아웃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에 연동된 일종의 터부시 돼 있잖아요. 그 납치자 문제라는 게. 그러면서 자민당 우파들하고 해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그 의제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로는 이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입지가 약합니다. 아마 9월달에 총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네. 심지어 거기서 아웃되면 10월 31일 날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못 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만나자고 그랬는데 말은 좀 실례지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가 있는 게 나아요. 역시 진보적인 그래도 입장이고 당내에서 저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 우리 한국의 나오더라고요. 현충원 가자마자 일본 가가지고 바로 야스쿠니가. 예, 그거 안 돼.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주 그냥 여자 아베고 그래서 우선 당장은 조금 우리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이시바가 그대로 이제 붙들어 매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배려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배려를 예, 그러니까 저는 양교 교수님의 그 네. 해석에 동의합니다. 뭐냐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렇잖아요. 야당 지도자 시절 때 가장 일본에 대해서 선명한 발언을 했던 지도자였고 그렇죠. 불과 정부 들어온 지 2달 남짓인데 왜 이런 결과가 네. 나왔는지라고 하면 뭐 여러 이런저런 전략적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 외교력이 미비일 수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소위 미국박 위기를 공동 대응해야 한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한일 관계를 역사 문제를 앞에다 내놓고 소위 무겁게 진행하지 말고 소위 실용적으로 역사 문제는 잠깐 비껴놓고 이런저런 문제를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가지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 워싱턴에 가면 네. 조금 어깨가 가벼워지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시바의 정치적 입지를 어렵죠, 지금. 다져주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시바의 소위 동선을 좀 따져봤는데 네. 우리 대통령을 23일 날 만난 거잖아요. 근데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코하마에서 아프리카 개발 회의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이 아프리카 정상 34개국의 정상이 온 거예요. 예. 다 만났습니다. 10분 15분 간격으로. 그리고 29일 날 우리 23일 날 우리 대통령 만나고 29일 날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고요. 예. 9월 6일인가에 이태리 총리를 만나고 23일 날 유엔 총회를 갑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정상 외교를 통해 자신의 국내 정치적 그렇네요. 입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네. 약한 총리의 정책 행보가 있는데 아. 그걸 혹시 우리 대통령이 걸은 것은 아닌지 좀 입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무적 판단이 있지도 않 이건 해석입니다. 네.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정상회담은 뭐 안동 소주를 놨다 찜닭을 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에 관한 공동 보도 자료가 중요하다. 이게 17년 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년 전에 무엇이 나왔는지 봤어요. 네. 이명박 후보다 나왔어요. 예. 그때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의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기여하겠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많이 후퇴한 거죠. 정말 17년 동안 그 공동 문서도 못 나올 정도로 그렇죠. 후퇴한 안 거예요. 됐다가 지금 이제 예. 보건 절대 이거는 우리 정부의 탓만은 아니에요. 말씀하셨듯이 네. 일본의 우경화도 있고 여러 가지 정무적이 있을 텐데 음. 그러나 저나 교수님이나 다 교수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평가를 해야 할 거거든요. 네. 역사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그래요. 두근두근 거려요. 네. 아유, 아니 벌렁벌렁. 교수만은 아니지 이 양반은 이제 벌렁벌렁 5년간 거려요. 청와대하고 외교부에서 차관으로 그러니까요. 있었으니까. 외교 저도 잠깐 총영사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교수 겸 뭐. 예.